반갑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현장 수업을 못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조금 대체하게 되었는데 뭐 학기 초에부터 이렇게 돼서 좀 아쉬운 면은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다행이라 생각하는 거는 시험 기간에 선생님이 어쨌든 코로나가 안 걸려서 시험 기간은 어쨌든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가 시험 대비를 마지막에 잘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일단 선생님이 목 상태가 지금 많이 회복됐거든. 이제 오늘이 수업 찍는 날이 일요일 저녁인데 많이 좋아져서 이제 선생님이 오늘부터 조금씩 강의를 찍으려고 하니까 강의 잘 듣고 수업을 이렇게 다음 우리 현장 수업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단어는 수행특강 수학 1 내용 시작할 건데 첫 번째 예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수행특강이고요. 예제 1번. 할 수만 있다면은 지금 쌤 강의 듣기 전에 이 문제를 먼저 다 가리고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그리고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A의 n제곱근이라는 표현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내신에서는 이제 뭐 상당히 까다롭게 나오기도 하지만 수능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고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뭐냐면 A의 n제곱근을 구하는 건데 그 내용이 이제 이건 해석에 대해서 어떤 수 x를 n제곱근이라고 하는 건 n차 방정식에 대한 해니까 어떤 수 x를 n번 곱했을 때 A가 나올 텐데 A의 n제곱근을 모두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A의 n제곱근을 모두 구하시오라는 문제는 어떤 수 x를 n번 곱했더니 A가 되었다.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 식은 무조건 다 인수분해야 되지. 왜? 모두 구하라는 얘기는 실근도 있고 무승근도 있는 거야. 허근도 다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x의 n제곱 빼기 a는 0이다 해서 무슨 분해? 인수분해에서 문제를 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인수분해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x의 n제곱이 n이 10차 방정식이 나올 리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n의 값은 기껏해야 몇 차? 3차 아니면 4차밖에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 인수분해만 하실 줄 알면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걸 구하라는 얘기는 똑같아. 어떤 수 x를 n번 곱했더니 A가 되었다는 건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는 A가 넘어가서 인수분해가 되지만 여기서는 지수 n이 건너가는 거죠. 지수 n. 그러면 뭐가 생겨? n제곱근이라는 표현이 생기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이때 우리가 카테고리를 분류를 어떻게 나누느냐? n이 짝수일 때랑 n이 뭐일 때? 홀수일 때. 그리고 a의 값이 양수일 때, a의 값이 0일 때, a의 값이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몇 가지? 6가지 카테고리를 나누시죠. 자, 그러면 a가 양수고 n이 짝수면 그때 그는 n이 건너가면 n제곱근 a가 되고 짝수면 무조건 뭐가 생겨요? 뿔마가 생기죠? 0이면 그 값이 0 하나밖에 없을 거고요. 자, a가 음수라는 건 이런 겁니다. 어떤 수를 4번 곱했는데 음수 4가 된다는 건 실수의 범위 내에서는 존재하는 게 없죠. 그래서 얘는 크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n이 홀수일 때는 뿔마가 안 생기고 무조건 얼마죠? n제곱근 a라는 표현이 되고 0일 때는 0이 되겠죠. 즉 실근의 개수가 한 개밖에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만 좀 신경 쓰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수 x를 3번 곱했는데 음수 2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실근의 개수는 무조건 한 개 존재하는데 그 한 개의 값은 이 지수 3이 건너가면 3제곱근의 음수 2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는 어디다? 근호 바깥으로 탈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거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제 문제에서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자, 뭐에 대해서? 실수 P에 대해서 누구랑? PI라는 값과 P 더하기 2라는 값이 존재를 하는데 이 두 녀석이 모두 다 어떤 한 실수의 몇 제곱근이다? 4제곱근이다 라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한 실수가 선생님 말하는 누구냐? A 역할을 하는 거고 4제곱근의 4가 여기서 말하는 n의 역할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 내용을 식으로 바꿔내면 즉 실수인 건데 i가 생겼으니까
모두 구하시오. 이쪽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 식이 어떤 수 x를 4번 곱했더니 그 결과의 값이 뭐라고 합시다. a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식은 인수분해 하니 x의 4제곱 빼기 a는 0이 될 것이고, 맞습니까? 여기에 근을 인수분해했더니 이렇게 근이 나왔다라는 뜻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4제곱근이니까 이 4제곱근은 즉 이 4차 방정식의 해인데 한 근이 pi라는 거고 또 다른 한 근이 p 더하기 2라는 거란 거야. 맞습니까? 그러면 생각해보자. pi가 한 근이니까 나머지 한 근은 음수 pi가 되겠지. 근데 얘는 이제 어떤 값인지는 우리가 현재로서는 모르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4차 방정식이 다시 쓴 여기 식을 내려보면 어떤 수 x를 4번 곱했는데 a가 되었다의 근이 pi랑 음수 pi랑 실근 하나는 p 더하기 2가 존재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근을 여기다가 뭐 할 수 있죠? 직접 대입이라는 걸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직접 대입해보려고요. 직접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직접 대입을 해보면 식이 어떻게 될까요? pi를 4번 곱할게요. p 4번에 i 4번이 a다. 음수 pi라는 것도 마찬가지겠네. 자, 그래서 i의 4제곱은 저 i의 순환성 i 제곱, i 세제곱, i 4제곱인데 i 제곱은 음수 1이고 i 4제곱은 값이 1이 되니까 즉 p의 4제곱이 a다라는 식이 하나가 성립이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그런 다음에 p 플러스 2도 한 근이니까 p 플러스 2도 여기다 집어넣어버리면 p 더하기 2의 전체 4제곱도 얼마다? a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 여기 a 자리에 누구를 넣을 수 있어? p 4제곱을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최종적으로 무슨 값이야? p의 값을 찾기를 원하니까요. 자, 그러면 a 자리에 p를 넣어주면 p 더하기 2의 4제곱은 p의 4제곱, p 더하기 2의 전체 4제곱 빼기 p의 4제곱은 0이다. 식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주어진 식을 뭐 해야 돼? 아까 내용 똑같이 무슨 분해? 인수분해를 시키는 겁니다. 자, 인수분해를 시켜버리면 일단은 이 문제의 독특함은 최근에 i 들어간 문제가 예제가 안 나왔는데 i가 어쨌든 등장한 문제가 나왔다는 거니까 한 번은 좀 염두에 두시고 보통은 여기에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은 어쨌든 이 개념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 해봅시다. 어떻게 되냐? 이 4제곱이라는 건 p 더하기 2의 전체 제곱 빼기 p 제곱의 전체 제곱. 그러니까 뭐냐면 a 4제곱 빼기 p의 4제곱은 a 제곱의 전체 제곱 빼기 b 제곱의 전체 제곱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제곱안의 수를 한 번 빼고 제곱안의 수를 한 번 더해준 결과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여기 값 자체가 또 뭐가 되죠? 인수분해가 되니까 p 더하기 2 빼기 p랑 p 더하기 2 더하기 p가 존재하고 여기서는 계속 값이 존재하겠죠. 자, 따라서 여기서 p 사라지니까 2가 될 거고 여기서 p의 값이 얼마죠? 2p가 음수 2가 되니까 p의 값이 얼마이다? 음수 1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 값은 왜 의미가 없냐면 주어진 식 자체가 실수인데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전체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0이 되는 값이 존재하지 않죠. 지금 문제에서는. 따라서 p의 값은 얼마다? 음수 1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만약에 뭐 3월 모의고사나 어쨌든 여러분이 중간고사나 이런 데 문제가 나왔을 때 A의 n제곱근 중 문제에서 i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모든 근은 찾으라는 뜻이기 때문에 주어진 식은 뭐 한다? 인수분해하는 카테고리로 가져간다 라는 것을 반드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칠판 치울 동안 여러분 예제 2문제 있죠? 예제 2문제를 지금 빨리 풀어보세요. 강의를 멈추고 풀어보세요. 선생님은 또 바로 강의 수업을 또 하겠습니다. 자, 유제 1번. 자,
자, 유제 1번 보겠습니다. 유제 1번은 간단한데 다음 식의 값을 구하는 거죠. 아주 뭐 간단하네. 자, 3제곱근의 음수 27 더하기 4제곱근의 음수 2의 4제곱이다. 자, 여기서 사용된 카테고리는 뭐죠? n제곱근 a에 n 하면 이것과 이것은 뭐가 되지? 캔슬이 된다라는 내용을 선생님이 설명했던 건데, 첫 번째 여기가 홀수죠. 그러면 일단 음수는 바깥에 탈출이 가능하니까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버리면 27 자체가 3의 세제곱이다. 그래서 이렇게 캔슬시키게 되면 첫 번째 값은 음수 3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에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자, 4제곱 4제곱이라서 캔슬을 시키고 나니까 뭐가 남고 음수 2가 남지. 그래서 이 답이 얼마다? 음수 2다라고 생각하시면 no, 절대로 안 돼요. 여기서는 이게 함정입니다. 왜? 선생님, 앞에 거 똑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얘는 왜 안 돼요? 지금 무슨 말이냐? 얘도 만약에 바로 쓴자면 세제곱근에 음수 3의 전체 세제곱을 캔슬 돼서 음수 3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 얘는 돼. 홀수여서. 근데 짝수일 때는 이 음수 2의 4제곱이라는 값 자체가 2의 4제곱, 즉 16과 같아지는 값이기 때문에, 즉 지수가 짝수일 때는 이 그 거듭 제곱근 안의 값은 항상 뭐가 들어가야 돼? 양수의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양수의 값. 그래서 이 음수 2의 전체 4제곱을 2의 4제곱으로 해석해서, 즉 무슨 이다? 더하기 2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음수 1입니다. 음수 5가 아니에요. 그래서 수능 같은 문제에서는 학교 내신에서는 음수 5라는 오답이 있을 거야. 그래서 애들이 많이 틀리게 유도를 할 텐데, 수능에서는 이제 그런 걸로 장난치진 않잖아. 음수 1 값 앞 뒤로 그냥 값 배치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유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제 2번. 자, 유제 2번 보시면 이제 문제를 표현해 보면 처음에 어떤 표현이 나오죠? 24의 몇 제곱근 세제곱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거를 기호로 바꾸면 어떤 수 x를 세제곱근 3번 곱했더니 24다. 그때 중 뭐인 거 찾으래? 실수인 거 찾으라니까 그 x는 3제곱근의 24다. 이 값이 a다. 즉 a가 3제곱근의 24라는 거죠. 두 번째는 3의 몇 제곱근? 6제곱근 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이 표현은 어떤 수 x를 6번 곱했더니 얼마가 되었다? 3이 되었다. 또 그 중 실수인 것을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이때 x는 짝수이기 때문에 뭐가 생기죠? 뿔마가 생기는 겁니다. 뿔마. 그래서 뿔마 6제곱근의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A의 값은 이게 맞는데 B의 값은 얘의 실수 중, 그러니까 이거 중 실수, 그럼 두 개의 값이 있네. 하나는 양수 6제곱근 3이고 하나는 음수 6제곱근 3인데 그 실수인 것들의 뭘 구하라? 곱의 결과를 B라고 했기 때문에 스몰 b라는 값은 이 둘을 곱한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요 실수가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실수인 게 바로 A지만 여기서 실수의 값이 뿔마 두 개가 생기는데 그 두 개의 값을 곱한 게 B래. 그러면 음수 바깥에 그대로 있고 6제곱근에 3을 곱하니까 3의 제곱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캔슬 사라지니까 음수 3제곱근의 3이다. 이게 B의 값이네. 맞아요? 그럴 때 문제에서는 뭘 구하냐면 3제곱근의 9 괜히 약분했나? 9의 A값 3제곱근의 24 곱하기 음수 붙인 다음에 3제곱근의 3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음수는 통째로 바깥으로 나오고 전부 다 3제곱근으로 통일시킬 수 있으니 24 곱하기 3의 분모의 9네요. 3, 3은 9, 3, 8의 24. 즉 음수 3제곱근의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캔슬. 정답은 얼마다? 음수이다. 이렇게 답이 도출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유형 문제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또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지수 법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예제 2번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자, 페이지 7페이지. 자, 예제 2번 문제 볼게요. 자, 0이 아닌 두 정수 mn이래요. 일단 m과 n이 정수인데 그 값이 0이 절대로 아니랍니다. 그럴 때 음수 m의 괄호에 음수 1제곱. 마찬가지야. 이 문제 지금 선생님 설명 듣기 전에 빨리 강의 멈추고 다시 한 번 더 뭐 한다. 여러분이 스스로 풀어보고 난 다음에 강의 따라와 주세요. 음수 2제곱의 결과가 얼마다? 144다. 자,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144라는 건 뭐야? 144라는 건 12의 전체 제곱인데, 자, 이게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 값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지수에 이제 음수가 들어갔잖아요. 자, 지수 음수.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개념이 A에 마이너스 n분의 n이라고 얘기할 때 쌤 음수는 뭐다? 이 수를 역수로 만들어준, 즉 분수꼴로 만들어준 역할을 하고요. 이 n은 무슨 제곱이다? 거듭 제곱이다 라는 역할을 하고, m은 거듭 제곱근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지? 음수를 먼저 처리를 해주면 a분의 1에 n분의 n제곱이 되어서 얘가 안으로 들어가면 a의 n분의 n제곱분의 1이 될 것이고, 얘가 뭐뭐 제곱근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을 써야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기도 음수고 여기도 누가 들어가 있어? 음수가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음수가 헷갈리니까 양면에 다 음수를 넣어버리려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음수 m에 곱하기, 잘 봤으면 쓰는 거, m의 음수 1 곱하기 n분의 1의 제곱이고, 이 전체의 음수 1제곱은 144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게 돼? 왜냐면 이 음수 1이 마이너스랑 만나면 지금 무슨 역할을 할지가 좀 헷갈린다고 선생님이 없애버려요. 그럼 이 음수 1제곱은 다시 어디로 건너가? 오른쪽으로 건너가면 여기에 음수 1제곱이 되지. 왜? 여기 음수 1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다시 음수 1제곱을 곱해준다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런 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얘는 궁극적으로 144분의 1이라는 숫자가 존재할 것이고, 여기서는 음수 m 곱하기, 자, 여기랑 얘랑 만나면 m의 음수 2제곱 곱하기, 자, 이 녀석은 얼마지? n분의 음수 1제곱이랑 같은 거니까 n의 음수 2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주어진 식은 m 곱하기 n 각각 제곱분의 m하고 마이너스가 걸려있는 값 자체가 얼마다? 144분의 얼마다? 1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 좌면을 좀 다시 정리할게요. 좌면은 분수라 만드니까 여기 남아서 헷갈리는데 일단 얘를 넣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하고 얘를 먼저 계산하면 m의 음수 1제곱, 즉 m이 한 번 약분 가능하니까 음수 m 곱하기 n 제곱분의 1, 자, 모양 만들었지? 이게 얼마다? 144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분자 1, 1 똑같은 거니까 결국 음수 m 곱하기 n 제곱의 값이 144가 되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등장하겠죠.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 수는 n이 정수라고 했으니까 양수든 음수든 제곱수가 되면 얘는 항상 양수가 될 거고, 근데 이 값이 144라는 우변의 양수까지 되려면 m은 무슨 정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음의 정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그런 상태에서 m 더하기 n의 무슨 값을 구하래? 최대값을 구하라고 문제에서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144라는 것 자체를 소인수분해하면 12 곱하기 10이고, 12는 2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 여기도 2의 제곱 곱하기 3, 완전 제곱수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자, 따라서 이것이 가능한 그러니까 이 중에, 즉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의 조합을 이용해서 이 형태의 값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무조건 m은 음의 정수고 n은 음수든 양수든 상관이 없네. 지금 문제에서. 맞습니까? 근데 m 더하기 n이 무슨 값이 돼야 돼? 최대값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m이 음수고 n도 음수여서 음수의 제곱이 되면 양수가 돼서 결론은 되지만 m 더하기 n은 음수 더하기 음수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그 값은 절대로 뭐가 안 돼? 최대값이 형성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아까 선생님 처음 설명한 대로 n은 무조건 양수값, m은 무조건 무슨 값? 음수 값이 되어야 되고 우변은 무언가의 제곱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m이 음수 1이고 얘가 그대로 144여도 되죠. 또는 이제 여기서 숫자를 하나씩 빼낼 거야. 즉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만들어낼 텐데 2가 두 번 있어. 음수 4야.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있는 거야?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왜? 그러면 완전 제곱수가 되니까. 또는 음수 3의 제곱이고 곱하기 2의 4제곱도 가능하잖아. 이런 식의 숫자 조합이 가능할 텐데 이거의 최대값은 음수 중에 가장 작은 값, n값 중에 가장 큰 값이니까 이거밖에 없네. 요 케이스 외에는 왜? 음수가 계속 커져 안 커져? 커지게 되면 m 더하기 n에 뭐가 안 나와? 최대값이 나올 수가 없잖아. 따라서 요게 m 더하기 n의 최대값이 될 것이고 정답은 얼마다? 143이 아니죠. n은 무언가의 제곱이니까 죄송합니다. n은 1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11이 되겠습니다. 여기 왜냐면 제곱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144는 12의 제곱이다. 이런 식이 돼야 되겠죠. 자, 선생님 또 칠판 지우고 풀 동안에 여러분도 예제 밑에 3번, 4번 한번 풀어봐 주세요. 자,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부탁한 대로 제발. 자, 이제 3번. 자, 이제 3번. 이제 3번은 뭐 간단하네요. 제곱근 계산입니다. 3제곱근에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4 곱하기 음수 4분의 값이 3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거듭 제곱근을 그대로 놓은 상태로 계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수 형태로 만들어서 계산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1, 2, 3, 4, 5 답을 보니까 전부 다 뭐지? 거듭 제곱근의 형태가 없죠. 그러니까 값이 깔끔한 정수 값이 나오니까 얘를 다 정수, 즉 지수 형태로 바꿔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건 2 곱하기 얘는 2의 2분의 1제곱에 바로하고 몇 분의 몇이지? 3분의 1제곱 곱하기 자 4는 2의 제곱이고 그 바깥에 음수 4분의 3이다. 자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해서 밑이 같은 녀석들끼리의 곱이니까 이거 분배하면 3분의 1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6분의 1 이렇게 곱하면 약분 처리돼서 음수 2분의 3이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얘네들만 따로 계산을 하시면 6으로 통분 6분의 2, 1, 6, 3, 3, 3, 9 따라서 2에 마이너스 자 얘는 3이니까 음수 6분의 6이 나오네. 맞나? 그럼 얼마? 1이니까 2의 음수 1제곱 그럼 답은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답 맞나? 이거에 맞죠?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자, 유제 4번. 자, 유제 4번 또 역시 그냥 거듭제곱의 계산입니다. 2분의 2의 루트 3제곱에 루트 3제곱. 그 다음 곱하기 2분의 2의 루트 3제곱. 자, 그럼 여기서 방법은 다양한데 일단 얘하고 얘가 어때? 서로 형태가 똑같이 묶어낼게요. 2의 루트 3제곱에 루트 3제곱 더하기 1이지. 얘는 지수 1이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냐. 위에서 아래로 지수를 뺍니다. 그럼 2의 루트 3 빼기 1 제곱에 루트 3 더하기 1제곱. 자, 그럼 어떻게 돼? 괄호에 있을 때는 안과 밖의 지수끼리 서로 뭐한다? 곱해주니까 2의 3 빼기 1 따라서 2의 제곱은 얼마다? 4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로그에 대한 얘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실제 수능에서 그 거듭 지수와 관련된 내용에서는
간단한 지수 계산 정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고3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고2들은 지금 이 수업 듣는 고2들은 좀 고민을 해야 되죠. 고민을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예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3번 이쪽에다 풀어볼까요? 자, 예제 3번 로그죠. 페이지 9페이지. 자, 예제 3번 또 선생님 설명하기 전에 먼저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양수 A에 대해서 왜 양수 A라고 했을까? 당연히 진수 조건에 의해서 진수는 항상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자, 로그 무슨 A죠? 2의 A 더하기 로그 2의 루트 A는 6이다. 자, 쌤 뭐라고 그랬지? 로그에서는 밑칠 같은 녀석들끼리의 합은 진수의 뭐다? 곱으로 바뀐다. 그러면 A 곱하기 루트 A가 6이다. 따라서 로그는 밑이 건너가는 거니까 A 곱하기 루트 A는 2의 6제곱이다. 맞아요? 이렇게 되겠죠? 틀린 거 없잖아. 자, 그러면 이제 이 값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A 루트 A는 이 형태는 다시 문제를 보면 A 곱하기 A의 얼마죠? 2분의 1제곱이니까 A의 1 더하기 1은 2분의 3제곱이 2의 6제곱이다. 따라서 A는 2의 6제곱에 여기 가구가 넘어가면은 지수가 넘어가면 역수꼴이 되겠죠. 따라서 캔슬하면 여기가 2가 되어서 2의 4제곱 답은 얼마다? 16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로그 계산입니다. 자, 그다음 유제 5번 풀어볼게요. 유제 5번, 6번 풀 텐데 여러분 또 칠판 선생님 지금 하기 전에 또 문제를 풀어보세요. 다 지금 강의 정지하시고. 자, 예제 5번, 유제 5번. x는 로그 2의 3이고 y라는 값은 값이 아니네요. 2의 y제곱이라는 값은 루트 6이랍니다. 자, 그럼 x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여기서 y는 밑이 건너갈게요. 지수의 밑은 로그의 밑이니까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x-2y라는 값이니까 x 자리에 누구 집어넣어? 로그 2의 3을 집어넣죠. y 자리에 2배를 해주니까 빼기 2 곱하기 로그 2의 루트 6인데 이 2가 올라가면 진수의 제곱이 되고 진수의 제곱과 루트는 사라지겠네요. 그러면 로그 2의 3 빼기 로그 2의 6이 될 텐데 밑이 같은 로그의 차는 뭐다? 진수의 나눗셈 꼴이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은 로그 2의 6분의 3은 2분의 1이고 2의 음수 1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밑과 진수가 같다. 음수 1은 바깥으로 나간다. 정답은 얼마다? 음수 1이다. 자, 그 다음에 6번 유제 6번. 자, 유제 6번은 이제 뭐야? 로그의 곱이 존재하는데 로그의 곱이 나올 때는 무조건 뭐다? 선생님 뭐라고 그랬지? 밑변화 공식 쓸 가능성이 많은데 얘는 그렇지도 않네요. 지금 보니까 2의 6 빼기 로그 2의 루트 3의 값을 구하시면 요 공식 마지막 한 번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일단 여기서 루트 2라는 것은 2의 얼마가 되죠? 2분의 1제곱 바깥으로 튀어나가니까 2분의 1 얘는 사라지겠죠? 자, 여기서 로그 2의 6인데 로그 2의 6은 그러니까 지금 2분의 1 곱하기 로그 2의 6 빼기 로그 2의 루트 3이 되었는데 2분의 1을 다시 어디로 집어 올려? 위로 집어 올리니까 6의 2분의 1제곱이지. 그럼 이 녀석은 다시 쓰면 로그 2의 루트 6 빼기 로그 2의 루트 3이 될 것이고 밑이 같은 로그의 차는 어떻게 돼? 진수의 나눗셈 꼴이 되겠지. 따라서 결과는 로그 2의 루트 2. 따라서 2는 다시 2분의 1이 되니까 정답은 얼마나? 2분의 1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자.